사이버 현자. 정말 그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여자라고? 그것도 흑인? 늦은 밤 K스타일 허브의 대표이사 사무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방금 전까지 회사의 미래가 걸린 신규 플랫폼 아리아의 론칭 발표회 현장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남인여 이사는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대형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스크린 속에서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팀 신입사원이었던, 아니, 그렇게 믿었던 강하늘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당당하게 K스타일 허브의 새로운 대표이사임을 밝히고 있었다. 정갈한 블랙 수트, 자연스럽게 틀어올린 곱슬머리,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빛. 그 모습은 지난 몇 달간 자신이 깜둥이 돼지라며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 신입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이 모든 건 쇼예요. 저 여자가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음모라고요. 남인여는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사무실 안의 다른 임원들은 그저 싸늘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미 강하늘 대표가 제시한 증거들은 명백했다. 남인여의 아이디어 도용, 직장 내 괴롭힘, 심지어는 하늘의 개인적인 과거사까지 들먹이며 인신공격했던 기록들까지. 사이버 현자라는 익명의 IT 개발자이자 컨설턴트로서 수많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 신화를 써왔던 전설적인 인물. K스타일 허브의 이사회는 침체된 회사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비밀리에 그녀를 새로운 CEO로 영입했고, 그녀는 회사 내부의 문제를 직접 파악하기 위해 강하늘이라는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위장 잠입했던 것이다. 강하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남인여 이사님, 아니 남인여 씨, 당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K스타일이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피부색이나 체형 혹은 당신이 만들어낸 허상 같은 미의 기준으로 동료를 짓밟고 능력을 폄훼하는 것이었나요? 남인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언제부터 잘못된 것일까?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완벽한 미녀라는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까마득한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석 달 전 강하늘이 K스타일 허브에 첫 출근하던 날은 유난히 맑았다. 강남 테헤란로의 빌딩 숲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통유리 건물이 그녀의 새로운 임시 직장이었다. 편안하지만 개성이 드러나는 아프리카풍 패턴의 셔츠에 와이드 팬츠를 입은 하늘은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따가운 시선들을 느꼈다. 명백한 호기심, 약간의 경멸, 그리고 불편함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마치 동물원의 희귀 동물을 보는 듯한 눈빛들. 하늘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폈지만 심장은 익숙한 통증으로 조여왔다. 또 시작이군. 그녀가 배정받은 팀은 회사의 핵심 부서인 스타일 알고리즘 개발팀. 그리고 그 팀의 수장은 남인여 이사였다. 남인여는 하늘의 이력서, 해외 명문대 컴퓨터공학 졸업, 유창한 생계 국어 능력 등 화려했지만 전략적으로 신입 수준의 경력만 기재된을 훑어보더니 특유의 고양이 같은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강하늘 씨? 이름은 참 예쁘네. 근데 우리 팀 분위기 알죠? 자기 관리 철저해야 하는 거. 하늘 씨도 분발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여. 노골적인 외모 지적이었다. 하늘의 풍성한 곱슬머리와 건강한 체구 그리고 검은 피부는 남인여가 정의하는 K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 사무실 안쪽에 마련된 하늘의 자리는 가장 구석진 곳, 프린터 옆이었다. 팀원들은 대부분 하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거나 흘깃거리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오직 한 사람, 박서준 팀장만이 무심한 표정으로 다가와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요 라고 짧게 말하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팀 내에서 실력은 인정받지만 사내 정치에는 거리를 두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하늘의 회사 생활은 예상대로였다. 남인여는 사사건건 하늘을 걸고 넘어졌다. 하늘씨, 그 머리 좀 어떻게 안 돼? 우리 회사 이미지랑 안 어울리잖아. 오늘 점심은 샐러드 먹는 게 어때? 건강 생각해야지. 그 옷은 설마 어제 입고 잔 건 아니지? 회의 시간에는 하늘의 의견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가장 어렵고 하기 싫은 잡무들만 골라 떠넘겼다. 마치 하늘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듯 그녀의 자존감을 짓밟으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하지만 하늘은 과거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차별과 편견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깜둥이, 돼지, 아프리카 공주,
수많은 멸칭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으려 발버둥쳤다. 학창 시절 익명으로 출품한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지만 시상식에 나타난 그녀의 외모를 보고 주최 측이 수상을 번복하려 했던 사건은 그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날 이후 하늘은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되 결코 외모로 평가받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사이버 현자였다. 얼굴 없는 천재 개발자. K-스타일 허브의 CEO직 제안을 수락한 것도 단순히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패션 뷰티 플랫폼이야말로 외모 지상주의라는 괴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축소판이자 동시에 그것을 깨부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를 정확히 알아야 했다. 누가 이 괴물을 키우고 있는지, 누가 이 괴물에게 상처받고 있는지. 첫 번째 기회는 신규 서비스 AI 큐레이션 챗봇 아리아 개발 프로젝트에서 찾아왔다. 팀 회의에서 기존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사용자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로직을 제안한 것은 하늘이었다. 남이녀는 코웃음을 치며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일축했지만 며칠 뒤 하늘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자신의 것처럼 포장하여 임원회의에서 발표했다. 박서준이 그 사실을 하늘에게 알려주었을 때 하늘은 의외로 담담했다. 괜찮아요, 팀장님. 진짜는 결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남이녀의 방해는 집요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 하늘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했지만 오히려 클라이언트 측에서 먼저 사이버 현자 시절 하늘이 컨설팅했던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그녀의 의견을 구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남이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잠시나마 통쾌했지만 그런다고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하늘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야근을 밥 먹듯 하며 아리아의 핵심 알고리즘을 완성해 갔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잡기도 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발표를 망칠 뻔한 적도 있었다. 그때 그녀를 잡아준 것은 박서준이었다. 강하늘 씨, 당신 실력 믿어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준비한 것만 보여줘요. 그의 무심한 듯한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한편 남이녀는 하늘의 능력이 조금씩 팀원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자 초조해졌다. 그녀는 회사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 허브에 글을 올렸다. 스타일 알고리즘 개발팀 신입 H씨, 낙하산 의혹, 능력은 없는데 식탐만 최고, 회사 물 흐린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다. 댓글에는 하늘의 외모를 비하하는 온갖 악의적인 말들이 넘쳐났다. 코끼리가 코딩도 하나? 저런 애 뽑은 인사팀 누구냐? 사진만 봐도 숨 막힌다. 하늘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그날 밤 하늘은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국인 어머니는 늘 하늘에게 내 잘못이 아니란다. 세상이 아직 미개해서 그래라고 말해주었지만 그 위로가 때로는 더 큰 슬픔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다음 날 하늘은 익명 게시판에 짧은 글 하가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H씨에 대한 마녀 사냥을 멈춰주십시오. 그녀는 제가 본 개발자 중 최고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합시다. 박서준의 아이디는 아니었지만 하늘은 직감적으로 그가 썼거나 혹은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누군가가 썼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댓글. 저도 H씨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소심한 성격의 동료 김민지가 용기를 낸 것이었다. 하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세상은 아직 차갑지만 아주 작은 온기들이 분명 존재했다. 드디어 아리아 론칭 발표의 날이 다가왔다. 남이녀는 하늘이 개발한 핵심 알고리즘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놓고 하늘에게는 발표회 당일 서버 관리라는 한직을 맡겼다. 심지어 발표 직전 하늘이 관리하던 서버에 몰래 접근해 데이터를 손상시키려는 시도까지 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해둔 하늘과 그녀를 돕기로 결심한 박서준의 기지로 남이녀의 음모는 수포로 돌아갔다. 발표회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K-스타일 허브에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였다. 수많은 기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패션업계 관계자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에 오른 남이녀는 여신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아리아를 기획하고 개발한 장본인인 것처럼 유창하게 설명을 이어나갔다.
하늘은 무대 뒤편 서버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묘한 기분이었다. 저 무대는 어쩌면 자신의 자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동시에 저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방식은 아니라는 확신. 발표의 하이라이트, 아리아 시연 시간. 남이녀가 자신만만하게 시연을 시작하려는 순간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꺼져버렸다. 곧이어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 발생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남이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분명히 완벽했는데. 그녀는 당황해서 횡설수설했고 객석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최악의 방송사고였다. 바로 그때 모든 조명이 꺼지고 암전.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무대 중앙 스크린에 익숙하지만 낯선 로고가 떠올랐다. 사이버 현자. 그리고 변조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K-스타일 허브의 미래, 아리아의 진정한 개발자입니다. 객석은 더욱 큰 혼란에 빠졌다. 사이버 현자가 왜 여기에? 목소리는 이어졌다. 지금부터 진짜 아리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지나가더니 순식간에 시스템 오류가 해결되고 화려한 아리아의 인터페이스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곧이어 스크린에는 한 인물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단정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블랙 수트 차림의 여성, 바로 강하늘이었다. 하지만 평소에 어딘가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바로 K-스타일 허브의 새로운 대표이사 강하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방금 보신 사이버 현자 역시 접니다. 객석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남이녀는 무대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하늘의 영상은 계속되었다. 저는 지난 석 달간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위장하여 이 회사 내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K-스타일 허브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안타깝게도 뿌리 깊은 문제점들 또한 발견했습니다. 영상은 하늘이 회사에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 남이녀의 아이디어 도용 시도,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들을 차례로 보여주었다. 음성 녹음, CCTV 화면, 동료들의 익명 제보들이 이어졌다. 특히 하늘이 익명 게시판의 악성 루머로 고통받던 당시의 심경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몇몇 여성 참석자들이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K-스타일 허브는 스타일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타일이란 무엇일까요? 값비싼 옷이나 유행하는 화장법 혹은 사회가 만들어낸 획일적인 미의 기준을 따르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진정한 스타일은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K-스타일 허브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상이 끝나자 무대 뒤편에서 실제 강하늘이 걸어 나왔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자 객석에서는 낮은 탄성과 함께 엄청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남이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하늘은 남이녀를 지나쳐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시선은 객석을 향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 남이녀를 향한 것이기도 했다. 남이녀 이사님, 아니, 남이녀 씨. 하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당신은 뛰어난 재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을 동료를 짓밟고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스타일은 결국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때 객석에 앉아있던 박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강하늘 대표님을 지지합니다. 그녀는 제가 본 가장 뛰어난 리더이자 개발자입니다. K-스타일 허브는 이제 변해야 합니다. 그의 외침에 몇몇 직원들이 용기를 내어 함께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점점 커져 발표회장 전체를 뒤덮었다. 남이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화려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K-스타일 허브에는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남이녀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회사의 공식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관리했던 SNS 계정은 빗발치는 비난과 조롱 속에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한때 업계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그녀의 몰락은
외모지상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회자되었다. 훗날 그녀가 익명으로 한 심리치료센터에서 상담받는 모습이 우연히 목격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 역시 만들어진 아름다움이라는 강박과 사회적 압박 속에서 망가져버린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했다. 강하늘 대표는 취임 첫 공식 석상에서 새로운 K-스타일 허브의 비전을 발표했다. 우리는 오늘부터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단절하고 진정한 의미의 스타일을 창조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새로운 운영 방침은 파격적이었다. 첫째, 채용 과정에서 학력, 나이, 성별, 그리고 무엇보다 외모와 관련된 모든 차별 요소를 철폐하는 블라인드 채용과 전면 도입. 둘째, 오직 성과와 능력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공정평가 시스템 구축. 셋째, 사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성 존중위원회 설립. 넷째, 직장 내 괴롭힘 및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윤리 강령 제정. 직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기존의 방식에 익숙했던 일부 고참 직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하늘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박서준은 하늘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개혁 작업을 지원했다. 과거 하늘에게 악성 댓글을 달았던 것을 후회하며 진심으로 사과한 김민지는 다양성 존중위원회의 일원이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변화는 더디지만 확실하게 나타났다. 사무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더 이상 동료의 옷차림이나 외모를 평가하는 수군거림은 들리지 않았다. 회의 시간에는 직급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이 K-스타일 허브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회사는 새로운 활기를 띠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하늘이 CEO로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녀의 사무실 창밖으로는 분주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지난 1년은 폭풍처럼 지나갔다. 수많은 저항과 난관이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K-스타일 허브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회사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설문조사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대표님,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박서준 팀장이 커피 2잔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이제 하늘에게 가장 신뢰받는 핵심 임원 중 한 명이었다. 팀장님도요, 오늘 같은 날은 좀 일찍 들어가시지. 하늘이 미소 지으며 커피를 건네받았다. 대표님 덕분에 회사가 이렇게 바뀐걸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박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쉽지 않겠죠. 세상의 편견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하늘은 잠시 창밖의 불빛들을 응시했다. 여전히 세상은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와 같은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물론이죠, 팀장님. 하늘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우린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제 피부색이나 몸무게 혹은 그 어떤 외모도 제가 세상을 바꾸는 데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녀의 눈빛은 1년 전 처음 이 회사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불안함 대신 자신감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있는 사이버 현자가 아니었다. 세상의 편견에 맞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빛나는 별, 강하늘이었다. 문득 하늘은 얼마 전 한 행사장에서 마주쳤던 아이의 해맑은 눈망울을 떠올렸다. 곱슬머리에 화려한 아프리카풍 스카프를 두른 하늘을 보고 아이는 엄마에게 이렇게 속삭였었다. 엄마, 저 언니 진짜 멋있다. 나도 저 언니처럼 되고 싶어. 그 작은 목소리가 하늘에게는 그 어떤 찬사보다 큰 힘이 되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하고 아름다운 변화가. 하늘은 커피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더 많은 강하늘들이 세상의 편견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힘찼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몇 년 후 K스타일 허브는 단순한 패션 뷰티 플랫폼을 넘어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대표하는 아이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강하늘 대표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기존의 획일적인 미의 기준을 거부하고 다양한 인종, 체형, 나이, 성 정체성을 가진 모델들을 기용했으며 장애인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러한 K스타일 허브의 행보는 처음에는 업계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저렇게 해서 돈이 되겠어? 패션 회사가 아니라 무슨 사회운동단체 같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사람들은 K스타일 허브의 진정성에 열광했고 이는 곧 매출 성장으로 이어졌다. 다른 기업들도 K스타일 허브의 성공을 보며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박서준은 최고 운영 책임자가 되어 하늘의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친구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김민지는 다양성 존중위원회의 팀장이 되어 사내 문화 개선뿐 아니라 외부 강연 등을 통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했다. 그녀는 더 이상 소심한 방관자가 아니었다. 어느 봄날 강하늘은 모교인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다. 그녀가 학창시절 외모 때문에 차별받고 꿈을 접어야 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 앞 하늘은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과거의 아픔, 사이버 현자로서의 삶, 그리고 K스타일 허브를 변화시킨 과정까지.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수많은 기준을 들이밀며 평가하려 할 것입니다. 하늘이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가 만들어낸 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세상에 여러분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십시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다. 대표님도 혹시 지금도 가끔 외모 때문에 힘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아직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초연해지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아, 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야. 너의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특별함이란다.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제 가족, 제 친구들, 그리고 K스타일 허브의 동료들, 그들의 믿음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오는 하늘에게 한 중년의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는 한때 하늘의 디자인을 보고도 외모 때문에 망설였던 바로 그 공모전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하늘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강 대표님, 아니 하늘 씨,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희망을 봅니다. 하늘은 그저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용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녀 자신의 몫으로 끝난 일이었다. 그날 저녁, 하늘은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작은 작업실, 한때 사이버 현자의 아지트였던 그곳에서 그녀는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들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그녀가 그렸던 세상의 모든 색깔을 담은 듯한 자유롭고 아름다운 디자인들이 가득했다. 외모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디자이너의 꿈.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그 꿈을 이루고 있었다. 세상을 디자인하는 꿈.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색깔대로 빛날 수 있는 세상을. 창밖으로는 여전히 화려하지만 때로는 차가운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하늘에게 더 이상 위협적이거나 소외감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빛나고 있음을, 그리고 그 다양함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숨쉬고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문득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남이녀였다.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망설임 끝에 하늘이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한때의 오만함은 사라진, 조금은 지치고 겸손해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대표님,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 시작했는데 혹시 저희 제품 K스타일 허브의 다양성 프로젝트에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저희는 외모나 사이즈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있거든요.
하늘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낮은 웃음과 함께 대답했다. 좋네요, 다미녀 씨. 한번 검토해보죠. K-스타일 허브는 언제나 좋은 아이디어에 열려 있으니까요. 특히 모든 사람을 위한 스타일이라는 우리의 가치와 맞는다면요. 전화를 끊고 하늘은 스케치북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그림에는 다양한 피부색과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림 위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름다움은 편견 없는 시선 속에 피어난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세상은 분명 더 다채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